자, 여러분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다 리더들이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많아. 오늘 해보는 거하고 다음 주에 하는 것을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학교에서 아주 쉽게 회의나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나 토론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결과물의 서식을 만들어 둬야 한다. 어떤 과제 하나를 해결하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효과적인 자기 표현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 가운데 하나가 이 3단계 자기 표현법. 오늘은 요거 연습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있었던 일, 그때의 느낌, 내 감정, 가지게 된 생각,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짧고 효율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예시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계속 할 거야. 네? 자, 어떤 장면 같아요? 학교 폭력, 그렇지. 이런 일이 내가 봤어. 예를 드는 거야. 지난 금요일 학교가 끝나고 아무개가 다른 친구들에게 들렸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갔어.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그 피해서 돌아갔어. 나중에 두 번째 단계가 뭐? 느낌! 그래. 있었던 일, 그때의 느낌, 가지게 된 생각, 딱 요 박자로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때 나중에 나는 나에게 정말 화가 났어. 느낌, 화가 났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화가 나고 그 친구한테 미안했어.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3단계가 가지게 된 생각이야.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외면하면 결국 나도 같이 처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친구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가지게 된 생각. 계속 저 장면이 딱 지나가. 저는 저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고 나서 저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어린 왕자 그 장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린 왕자는 1단계 있었던 일이야. 한 장면.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저렇게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설명하듯이 얘기하면 제일 좋아. 사진을 보고 사진을 설명하듯이. 어린 왕자는 늘 자기가 사는 벽을 돌아보면서 바오박나무 뿌리를 캐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큰 나무가 되어서 벽을 부순다고 해요. 이게 있었던 일. 느낌.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어린 왕자를 보고 저 장면을 딱 보고 나서 이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구나. 바오박나무 같은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엔 별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뭐야? 내가 만약에 저 별이라 저 바오박나무처럼 별게 아니었다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 뭐가 있지?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익산시에서도 어떤 그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익산시에 계시는 어르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동이 불편해서 원해 가지 못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을 하는 것 이런 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얘기라고 하셨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개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미 생각 다 하고 왔어. 그렇지? 그거를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느 상황인지 아주 좁혀. 그 다음에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할 것인지 그 방법을 하면 돼요. 아셨죠? 이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것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딱 맞추면 대략 사업 설계는 끝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물의 형태라는 거는 서식에다 옮겨 적으면 돼. 그냥 오늘 그것까지 실습을 해볼 겁니다. 목적이란 사업의 목적이 뭐 같아? 무엇이 달라지는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만 정확하게 상을 그릴 수 있으면 사업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설계도 잘 되고. 아시겠죠? 이게 기록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자한테 넘겨주면 그 포스트잇을
기록자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회의할 때도 이 방식을 그대로 쓰세요. 포스트잇이 한 장으로 부족해 그러면 몇 장 쓰면 돼? 그래, 여러 장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장에 얽매이지 마. 대신에 각 장마다 질문 번호하고 끝에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왜? 누군가는 적어갖고 타이핑 하거든. 어떻게 했지? 처음에 있었던 일, 그때 내 느낌, 가지게 된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질문을 만드는 법을 우리가 배워요. 키워드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 사업마다 이 키워드 어떻게 하면 잘하지?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한번 붙여요. 예를 들었던 게 뭐였더라? 이야 맞아요. 아이스팩. 똑같은 아이스팩인데 생선을 주문했더니 아이스팩이 왔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안 시킬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면 아이스팩을 더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스팩이 무엇으로 만들면 아이스팩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같은 사안인데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개인별로 사업을 제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모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택을 했지. 선택을 해서 야 이게 우리 모둠의 사업이다 해서 쭉 모둠별로 사업을 하나를 뽑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계획별로 또 제안을 했어. 그 사회자 기록자를 뽑아주세요. 기록자는 오늘 내 집으로 글씨를 여기다 열심히 써야 돼요. 이럴 때도 기록하는 방법. 자, 오늘은 배부 사업 내용을 상상하는 날.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안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A4 용지 잘 보시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어요. 1번 모듈만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때 익명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세부 사업 하나하나에 다시 그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익명 상담이다. 그러면 익명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 상담을 해준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익명 상담에 대해서 내용을 채워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해줄지, 누구를 위해서 해주지, 어디에서 해줄지 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답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질문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답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정말 좋은 내용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뭘 하면 좋지?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래서 포스트잇에 크게 적어서 자기 얘기하고 여기다 또 붙이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자.